앵커가 직접 고른 리포트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리포트 바로 보겠습니다. 현대차 증권의 리포트인데요.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목표가는 19,000원인데 하향 조정됐습니다. 자, 세 가지 투자 포인트 보겠습니다. 3분기에 영업이익이 29억 원에 달하고 있는데 기대치에는 크게 하회한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세나테크놀로지 연결 종속회사 제외, 이것도 매출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잠시 뒤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적 한방은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 같다. 자, 그래서 하향했다라는 얘기인 건데요. 자,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카카오 게임즈의 3분기 매출이 1,900억 정도 되고 영업이익이 29억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시장 기대치에 비하면 크게 하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매출의 컨센서스가 2,336억 원이었는데 이런 괴리가 나타난 이유가 최근에 세나테크놀로지의 지분을 매각하면서 이 세나테크놀로지의 매출이 연결 종속회사에서 이제 제외되면서 매출이 빠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영업이익의 하회는 신작 게임의 부재가 길어지는 상황에서 수익성이 양호한 자회사가 연결이 제외되면서 감익 효과가 극대화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정이지만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하는데 오딘 3주년 업데이트와 아케이지워 글로벌 출시 효과로 전 분기보다는 1%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89% 감소한 수준이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자, 세나테크놀로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9월 30일에 세나테크놀로지의 지분 37%를 700억 원대에 매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잔여 지분이 16%대로 하락했는데 연결 종속 회사에서 이 일 때문에 이제 세나테크놀로지가 제외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세나테크놀로지의 실적이 중단 사업으로 분류가 됐는데 2023년 1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이제 소급 적용해서 그 매출을 이제 소급해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별도 기준으로 세나테크놀로지의 실적이 작년에 매출이 1,100억 원, 영업이익이 84억 원이고 올해 상반기는 904억 원, 영업이익은 144억 원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수익성이 저조한 카카오 VX도 수익이 좀 나오고 있는 골프 관련 그런 서비스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비주력 사업을 제외할 예정이다라고 리포트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적 한방은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하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다수의 신작에도 실적에서의 한방은 내년 하반기에나 이제 가능한 상황인데 이제 4분기에 발할라 서바이벌 같은 여러 가지 게임이 나옵니다. 자, 하지만 이게 매출에는 크게 영향을 주긴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출 포텐셜이 좀 작은 게임들이라고 하고요. 자, 하지만 내년 하반기에 크로노 오디세이 그리고 아케이지 크로니클 같은 대형 게임들이 나오면서 큰 폭의 이익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내년 하반기 대작까지 실적 공백이 길어지는 상황을 고려해서 결국엔 이렇게 목표가를 21%나 낮췄다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카카오 게임즈의 오늘 주가 흐름 살펴볼까요? 3%대 빠지고 있는데 장 초반에는 잠깐 오르는가 싶더니만 이후에는 계속해서 빠지면서 낙폭을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첫 번째 리포트 살펴봤고요.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LG화학에 대한 내용인데요. 마찬가지로 현대차 증권의 리포트입니다. 목표가를 51만 원으로 유지 의견을 내놨습니다. 자, 3분기의 실적이 석유화학이 부진한 것, 또 NG에너지솔루션이 매출이 견조했던 것, 이 두 가지가 좀 대결을 벌였을 때 누가 이길까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예상보다는 양극재 사업이 꽤 괜찮았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의 가치가 반영이 안 돼 있는 지금 이 LG화학의 주가가 절대적인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LG화학의 3분기 실적은 매출액이 13조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5,700억 정도 되는데 컨센서스 수준의 양호한 실적이 예상됩니다. 자, 당초에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시장의 우려가 컸지만 우려를 좀 씻어버리게 된 원인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연결로 반영되는 LG에너지솔루션의 실적이 꽤 괜찮았고,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수요가 예상보다 호조였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서 LG화학의 양극재 출하 물량 역시 우려했던 것보다는 긍정적일 것으로 본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상보다 좋았던 양극재 사업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자, 양극재 사업이 그 전년
전 분기 대비해서 두 자릿수로 지금 출하량이 줄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매출액도 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됐지만 부정적인 레깅 효과, 그러니까 원재료를 샀을 때의 가격, 그리고 원재료로 제품을 만들어서 팔았을 때의 가격, 그 두 가격의 어떤 시차, 네, 그 부분에 대한 마진의 어떤 손해가 사라지면서 영업이익률이 전분기와는 유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첨단 사업 소재 사업 역시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자, 석유화학 사업이 전분기 대비해서는 좀 악화가 있는데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도 지금은 뭐 당장 기대를 걸어볼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원재료인 나프타의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가치가 반영이 안 돼 있는 지금 주가가 절대적 저평가 구간이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2차 전지 업황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그리고 북미에서의 점유율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의 가치가 반영이 안 되어 있다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분 활용 여지가 더 커질 것이며 주가 저평가가 부각되면서 이제는 주가가 좀 꿈틀대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담았습니다. 자, 오늘의 주가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자, LG화학 오늘 초반에는 조금 오르더니 오후 들어서 1시 정도 돼서부터는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1%대 하락하고 있는데요. 현재 음봉에서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리포트 살펴봤고요. 다른 종목들은 손창현 팀장과 역발상 투자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